안녕하세요. HCL의 김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근본 웨비나의 신청자분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도미노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 웨비나는 HCL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2편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도미노 버전 12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이제 진행하는 웨비나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 웨비나 11월 3일 날 마찬가지 수요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그 보내드린 뭐 메일 링크나 또는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등록되어져 있는 세션 정보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마 2개의 세션을 모두 다 사전 등록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세션만 사전 등록을 하셨는데 다음번 11월 3일 날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한 그 웨비나 내용에도 사전 등록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웨비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메일을 받으신 분들, 그 메일에 있는 내용을 보고 참석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KDUG,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도미노 사용자 그룹이라는 커뮤니티가 2군데에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룹이 나올 거고요. 네이버 카페에서도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으로 검색을 하시면 또 그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군데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근본 이제 웨비나에 대한 정보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를 보시고 참석을 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군데 커뮤니티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은 툴의 도구의 성격상 조금 더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의 경우는 정보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검색을 해서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서 KDUG라고 영문 약자로 검색을 하니까 저희 이제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이 상위에 랭크가 돼서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금년 초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코리아 DB2 유저 그룹, 코리아 도커 유저 그룹, 뭐 이제 요런 그룹들의 결과가 상위에 나오고 저희 이제 도미노 사용자 그룹은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그 사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뭐 해시태그도 달고 검색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를 끌어내면서 검색 결과에 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군데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워크앤로터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올라가는 영상들은 짧게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성 어떤 미디어들을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요런 오늘처럼 진행한 요런 웨비나들, 뭐 글로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웨비나들에 대한 그 리플레이 영상들도 여기 이제 워크앤로터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뭐 참석하신 분들 뒤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오늘 또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여기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을 해두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 말씀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 도미노 버전 12 업그레이드 이유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에서는 도미노 버전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뭐 가장 국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노츠 도미노 버전 9, 그리고 뭐 조금 바로 그 전 버전인 8.5 버전, 뭐 2개만 대표적으로 적어뒀는데 날짜 출시일과 그리고 8.5 버전의 경우는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 이미
EOS까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2018년 9월 30일이네요. 이미 이제 8.5는 사실 EOS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노츠 도미노 버전 9은 아직까지 EOS 날짜가 확정되어져서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출시 일자를 보면 2013년 3월 21일이기 때문에 벌써 8년 정도 지났고, 통상 메이저 버전이 출시되고 8년 정도면은 그 EOS가 가까워진다라고 판단을 좀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1에서도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픽스펙 10이 2018년 1월 31일이고요. 이제 또 픽스펙 아래에 인트림 픽스라고 해서 보안과 관련된 뭐 긴급한 어떤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또 부득이하게 출시를 하게 되는 또 인트림 픽스가 있는데, 인트림 픽스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IF6 6버전까지 출시가 되었고, 6버전도 2020년 여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거의 뭐 이게 좀 주기적으로 출시를 한다기보다는 랜덤하게 상황에 따라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픽스팩은 버전 10에서 이미 2018년 이후로는 더 이상 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버전들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9점대, 8.5점대를 나열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뭐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버전 5점대도 있었고요. 버전 6점대, 6.5, 7.0 사실은 뭐 많지는 않지만 정말 드물게라도 저한테 가끔씩 문의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오래된 버전들을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웨비나인데, 사실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리스크, 위험성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카스퍼스키 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글로벌 기업의 IT 보안 위험 조사를 수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바를 보면 구형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업의 65%가 데이터와 관련한 보안 사고라든지 데이터와 관련한 위반 사항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래된 버전을 쓰고 계시는 고객사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리스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이 앞에 서두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표현한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버그, 두 번째는 호환성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보안 취약성, 그리고 네 번째는 생산성의 저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소프트웨어 버그는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된 버전에서 발견된 버그나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많은 픽스 패치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주변 환경들, 그러니까 도미노가 올라가서 운영이 되는 그 주변 환경들, OS부터 시작해서 백엔드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과의 연동 부분들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구현을 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지는데, 오래된 버전에서는 이를 또 지원하지 못하는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현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대표적인 게 모바일 쪽 분야였죠.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모바일에 대한 요구사항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모든 기업에서 이제 그룹웨어 쪽 환경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구현이 되어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는 모바일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개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순서로는 세 번째로 잡았지만 가장 리스크의 대표적인 요소가 보안 취약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취약성은 사실 퍼센테지로 따지면 그렇게
그렇게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사고의 어떤 여파, 영향도를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보안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뭐 그룹웨어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오래된 버전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안 취약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생산성의 저하라고 제가 번역을 사실 했었는데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 시스템하고의 어떤 연계 부분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래된 버전에서 지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프트웨어 버그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뭐 어떤 차트를 사용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요 차트,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래쪽에 URL도 있고 하니까 뭐 아마 찾아가시기는 쉬우실 텐데요. 참, 요 자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웹이나 오른쪽 편에 그 툴바가 있을 거고, 거기 여러 가지 섹션 중에 유인물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인물 섹션 아래 요 발표 자료가 올라가 있고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아마 한 두 차트는 요 차트도 아마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차트는 내용이 혹시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오늘 발표 내용에서만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내용은 뭐냐면은 노츠 도미노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떤 기능 또는 어떤 성능, 어떤 문제점들이 픽스가 되었는지, 뭐 향상이 되었는지 주로 이제 픽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버전 아래에 클라이언트, 관리 도구, 개발 도구, 서버,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HTTP, 뭐 메일 또는 뭐 메모리 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하위에 버전별로 하위에 여러 가지 이제 버그 픽스의 항목들이 등록이 돼 있고 누르면 또 세부 항목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져온 차트 내용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숫자가 버전 앞에 파란색으로 숫자가 쭉 적혀 있는데 저 숫자의 개수가 버그 픽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많죠. 뭐 대충의 패턴은 보시면 메이저 버전이 나올 때 좀 대량의 버그 픽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 버전 픽스팩으로 가면서 조금씩 픽스들이 적용이 되는 뭐 이런 패턴이 9점대부터 10점대, 11점대, 12점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고객사에서 쓰고 계시는 버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사는 9.0.1에 FP3를 쓰고 있어 또는 FP1을 쓰고 있어. 그 버전을 기준으로 버그 픽스된 개수들을 쭉 더해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9.0부터 더해보니까 대략 5,209개의 버그 픽스 항목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적어도 9.0.1의 초반 픽스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4,000개 가까운 버그들이 픽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클라이언트 관리 도구 등등도 있겠지만 서버 사이드에서도 성능과 안정성에 관련된 물론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픽스들이 적용된 가급적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것이 데이터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 차트를 준비했었고요. 보안 취약성 관련해서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인터넷 상에는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IT 분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의 보안 취약점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노츠 도미노와 관련된 보안 취약점들을 검색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어떤 버전에서 발견이 되었고 어떤 버전에서 픽스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요건 오른쪽으로 그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오른쪽 편에 버그 픽스, 아니 그 보안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픽스된 뭐 버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했는데, 대부분이 버전 11, 버전 12 최신 버전으로 가면서 픽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금년 초였던가 한번 이제 고객사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달을 하면서 경쟁사 대비 이제 저희 솔루션의 보안 취약성 발견되는 것 자체가 훨씬 작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번 요 사이트에 가서 검색도 해보고 했었고요. 경쟁사 대비 확실히 작았었어요. 5분의 1, 6분의 1, 뭐 거의 개수 자체가 엄청 작은 숫자로 기록이 되고, 하지만 그런 어떤 뭐 적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요.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신 버전에서 항상 픽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보안 취약성은 대외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내적으로 제품 자체에서도 보안과 관련된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샤2 보안, SSL, TLS와 관련된 보안 부분이 대표적이죠.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온 사항 중에 도미노 버전을 8.5를 쓰고 계시는 고객사였고요. 거기서 이제 SSL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그 레벨이 샤2 레벨, 샤256 비트 레벨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고, 아마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로 샤2를 지원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8.5 버전에서는 샤2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래된 버전에서는 이런 이제 최신의 보안이 강화된 어떤 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함으로써 뭐 보안 취약성이 좀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1 아마 FP3, FP 안정적으로는 저희가 FP7 이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9.0.1을 쓰고 계시더라도 가급적 픽스팩은 최신 버전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부분은 버전 11, 버전 12보다 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이런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샤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자바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뭐 유료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도미노 버전이 9점대, 10점대, 또 최근 12, 11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내부적으로 도미노 내부에 쓰이는 자바 JVM 그 모듈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안 취약성과 관련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차트는 금년 초에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알게 된 사항인데, 보안 취약성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사건 사고인데, 도미노 쪽에서는 사실 뭐 다행, 불행, 다행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도미노 쪽에서는 보고된 부분이 사실은 없었고요. 이제 경쟁사 제품에서 아마 미국 쪽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금년 초에 MX 익스체인지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오래된 버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제로데이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단 수분 만에 해커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여파가 좀 커지면서 국가기관에서도 투입이 돼서 좀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기사가 이게 중간중간 아마 봄에 한 번, 또 5월인가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여러 차례 진행 상황들을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모아서 지금 요 한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처럼 보안 취약성 부분은 사실 확률적으로나 발생 빈도로는 많지는 않지만 한번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여파는 엄청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지금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는 고객사의 경우도 랜섬웨어 쪽이었나 아마 이런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가지고 오래된 버전을 쓰시면서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그룹웨어 개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된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그런 사태를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취약성에 이어서 호환성에 대한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도미노의 그 아래쪽 OS 쪽의 EOS에 대한 정보예요. 아마 버전 9 또는 버전 10, 도미노 버전 9, 버전 10을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 그 하단에 OS 부분들이 뭐 리눅스도 있을 거고 윈도우즈도 있을 거고 뭐 i 시리즈, AIX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리스트업된 내용은 뭐 저희 쪽 URL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EOS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었어요. 즉 공급업체, 운영체제 공급업체에서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서 HCL에서도 저 OS의 위에서 동작하는 제품에 대해서 핫픽스나 픽스팩을 개발해서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 아직까지 EOS가 발표가 다가오진 엔드 오브 서비스의 날짜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서버 2016의 경우도 2022년 1월 11일 한 1년하고 이제 수개월 남아 있지만 부분도 이제 EOS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이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도미노 버전에 대한 부분들 또는 OS에 대한 부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OS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도미노 제품 자체의 리미테이션, 제약 사항에 대한 부분이 아마 뭐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차트를 가지고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약 사항들이 있었죠. 기존 이제 버전 9까지 도미노 버전 9까지 해서 64GB의 저장소의 사이즈 그리고 서머리 데이터 필드의 사이즈 그리고 퍼포먼스나 폴더의 개수나 이런 부분의 리미테이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리미테이션이 더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이미 저희가 신규 버전 출시될 때마다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연동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신기술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REST API에 대한 부분도 이전에 이제 일부 제공하던 부분을 더욱더 많은 수의 REST API를 제공하면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디렉토리 쪽도 액티브 디렉토리와 함께 연동하거나 동기화하거나 그리고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사물 인증 부분도 버전을 올려서 지원하거나 또는 좀 더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츠 도미노 자체가 구형 오래된 버전에서 노츠 도미노 자체가 가지고 있던 제약 사항들을 버전이 업되면서 하나씩 지원을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도 도미노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오래된 도미노 버전 9 이하의 도미노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 버그, 호환성, 그리고 보안 취약성,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었고 2018년 10월에 버전 10, 버전 10, 그리고 2019년 12월에 버전 11, 그리고 2021년 5월 달에 버전 1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버전이 좀 짧은 시간에 이전과 비교해서 IBM 시절과 비교해서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사실 메이저 버전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기능들이 보강이 되었고
되었고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버전 12와 관련해서 향상된 기능들을 지금부터 한번 쭉 나열을 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제가 버전 10이 출시될 때 소개했던 뭐 새로운 기능, 또는 버전 11이 출시될 때 소개했던 새로운 기능, 버전 12가 출시될 때 소개했던 새로운 기능들, 이미 워크앤 로터스 유튜브 채널에 그 했던 웨비나 내용들은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25장의 차트를 이용해서 그간 소개했던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간단하게나마 하나씩 터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또는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뒤에라도 챙겨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엔진 단에서 또는 기능 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도움이 되고자 오늘 내용들을 자료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5장 정도 되는 차트를 가지고 개선사항, 향상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 많은 고객분들이 또 선호하셨고 좋아를 하셨던 부분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에 대한 제약사항이죠. 64기가에서 256기가로 확장이 되는 부분. 이제 거기 이어서 폴더의 수도 늘어나고 서머리 필드, 넌 서머리 필드에 대한 사이즈도 늘어나고 뭐 그 아래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확장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단위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DS 버전의 향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ODS 버전이 51, 2 정도가 아마 51이었던가 52였던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버전 10, 11, 버전 12까지 올라가면서 버전 12가 출시될 때는 ODS 버전이 55로 향상이 되었어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ODS는 결국 노츠 도미노의 데이터베이스 NSF의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키텍처의 어떤 레벨,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만큼 숫자가 올라가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약사항뿐만 아니라 성능이나 안정성과 연관되는 그 근간의 여러 사항들을 향상을 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최신 버전의 ODS가 가장 높게 나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객사에서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또 손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풀텍스트 검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뷰 보기 인덱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저희가 새로운 문서가 생성이 되면, 그 메일이든 결제든 게시판이든 새로운 문서가 생성이 되면 색인이 돌아서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그 결과에 그 새롭게 추가된 문서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색인이 돌기 전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색인이 빠르게 돌면은 괜찮은데, 그 도는 어떤 주기 사이에 색인이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 검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색 결과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향상시키면서 색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의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뷰 인덱싱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뷰 보기를 카테고라이징해서 그 보기들을 동적으로 인덱싱하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에 관련된 풀텍스트 인덱스 관련해서 첨부 파일에 대한 인덱싱 부분의 필터도 이전 필터에서 아파치 티카라는 필터로 바뀌었고, 새로운 파일 타입으로 HWP 한글 파일도 검색에서 인덱싱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풀텍스트 검색이나 뷰 인덱싱 부분에서도 향상된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복제와 관련해서는 복제의 새로운 옵션 -L, -F 두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제 관련해서 상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전에 복제가 수행되고 복제 수행된 이후에 언제 또 복제가 수행됐는지 이런 상태들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가 됐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대칭 클러스터, 시메트리컬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클러스터링, 도미노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중화 두 대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구성, 도미노 서버 두 대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구성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대체로 클러스터 멤버들, 각각의 서버들에는 동기화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NSF 파일들이 각각 존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드물게 하드 디스크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NSF 파일이 손상을 입게 되면 다른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그 문제가 생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받고 대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거를 저희가 시메트리컬 클러스터, 대칭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미노 엔진에 싱크 리페어 타스크가 추가가 되고, 이런 타스크들이 NSF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다오스의 NLO 오브젝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자동으로 리페어가 가능하도록 작동을 하게 되고, 수동으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주소록의 클러스터의 구성, 컨피규레이션 문서에서 설정들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의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딜리션 로깅, 문서 다큐먼트 딜리션 로깅이라고 해서 삭제된 문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었고요. 기존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삭제가 되었고, 중요한 문서인데 삭제가 되었고, 언제 누가 삭제를 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기존에 좀 기본적인 어떤 디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놓지 않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그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이제는 컴팩 작업을 통해서 딜리션 로그 다큐먼트 텍스트 파일로 딜리션 로그 다큐먼트 안에 지속적으로, 물론 지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로깅을 해서 언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서를 누가,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아마 기본적으로 데이트 타임,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프로세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아마 디폴트인 걸로 알고 있고, 추가로 커스텀 사용자가 추가한 필드들까지 해서 로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또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업 내에서 중앙에서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고 있는 고객사라면 액티브 디렉토리의 어떤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정보들을 도미노 디렉토리와 동기화하는 기능이 새롭게, 물론 예전에도 이러한 성격을 위해서 툴이 제공이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관리 도구에서 수행을 하는 툴이었고요. 지금 새롭게 제공된 툴은 도미노 버전 11부터 도미노의 dir sync라는 타스크를 집어넣고, 그 타스크를 이용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와 도미노 디렉토리의 정보들을 동기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 동기화는 이제 버전 12부터 제공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지원하는 부분은 2012, 2019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애저 AD 쪽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는 도미노의 디렉토리와 동기화를 할 때 요 타스크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관리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아마 이 부분도 아직 이제 협력사 분들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룹 문서의 성격에 향상된 부분이에요.
기존의 도미노에서 사용자 문서, 그룹 문서 두 가지가 있고 그룹 문서의 성격은 정적인 다큐먼트, 정적인 그룹 다큐먼트예요. 근데 지금 새롭게 추가된 어떤 기능은 동적인 그룹 다큐먼트의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A라는 부서 안에 구성원이 10명이 있는데 뭐 인사 조직 변동이 생기면서 10명에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하면서 숫자도 변경되고 구성원도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존에는 정적인 어떤 그 그룹 문서였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원들을 뭐 수동이든 또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 문서에서 LDAP 쿼리의 어떤 형식으로 지정을 해두면 사용되어지는 시점에 다이나믹하게 그 그룹을 조회를 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구성원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동적 그룹 문서의 기능이 추가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LS, SSL, TLS 관련돼서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죠. 기존의 SSL을 구현하는데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인증서를 가져와서 인증 키를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별반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도미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설 인증서의 포맷은 약간 좀 독자적인 포맷이었고 표준 포맷하고는 조금은 달랐죠. 그러면서 그거를 독자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버전 12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부분은 표준 포맷으로 변경이 되면서 외부의 레츠 인크립트라는 기관, 오픈 인증서를 다루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TLS 인증서를 받아서 도미노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인증서 저장소라는 NSF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서 여기서 관리자가 쉽게 요청하고 받고 적용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 볼트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혹시나 오늘 또 참석하신 고객사 중에 노츠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볼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봐주실 필요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디 볼트의 성격이 노츠 클라이언트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 파일을 중앙, 도미노 서버 중앙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노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웹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사실 이 아이디 볼트를 뭐 크게 활용을 하실 일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버전 12에 제공되는 요 뒤에 소개할 몇 가지 기능들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메인의 기능은 노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서 노츠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파일을 개개인이 관리하는 거에 플러스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미노 서버 중앙에다가 저장소를 두고 아이디 파일을 보관하고 동기화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또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타임 기반의 OTP, 시간 기반의 일회성 암호, 저희 보통 OTP라고 부르는 인증 방식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 뭐 한 최근 2, 3년, 3, 4년 사이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팩터 인증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서드 파티 솔루션들을 쓰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이제는 도미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임, 시간 기반의 멀티팩터 인증 방식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비밀번호 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소소하게 또 향상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참에 답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였던가
사물 관련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미노 버전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고,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거는 SSO 솔루션이 지원하는 부분이 사물 기반으로 SSO를 묶어주는데 도미노가 사물 쪽 관련해서 지원을 하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 이게 담당자분들이 받으시면 이제 주변에 또 협력사분들이나 또는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요게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물론 8.5점대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미노 버전 9점대를 쓰고 있는데 사물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물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되는 게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모듈이 있고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모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잠깐 정확치 않은데, 도미노 버전 9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해요. 근데 도미노 버전 1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두 개를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결국은 그 연동하는 시스템들, 뭐 SSO가 되건 ADFS, 액티브 디렉터리 페더레이션 서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서버가 되건 도미노와 사물로 연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버전 9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9에서 사물이 지원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연동하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도미노가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따지셔야 되고, 그 고민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는 도미노 버전 1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지원하고 버전 11, 버전 12로 올라가면서 사물에 대한 구성 부분의 작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의 작업으로 더욱더 편하게 지원이 되고, 또는 ADFS에 대한 부분이 3.0만 지원하다가 4.0까지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버전이 더 상위 버전도 지원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물 지원의 향상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 관리, 뭐 요건 아까 TLS 관련된 부분하고 이어서 새로운 어떤 비트의 인증서들이 추가가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LS 보안에서 이제 사물에서도 TLS 1.2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츠 클라이언트의 로그인이나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클라이언트의 플러그인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TLS 1.2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보안 측면에서 향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은 고객사에서 다오스와 관련한 질문 사항들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첨부 파일,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도미노 문서 안에 있는 첨부 파일을 바깥으로 떨궈내고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NSF의 사이즈는 첨부 파일이 빠져나간 만큼 줄어들게 될 거고요. 사용자는 또는 개발자는 전혀 변화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이제 다오스 자체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건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 NSF, 요거는 문서 안에 기본적으로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클래식한 도미노의 방식이고요. 다오스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각각의 DB 안에 있던, 문서 안에 있던 첨부가 바깥으로 떨궈져 나오면서 파일 시스템에 보관이 되는 게 다오스라고 말씀드렸고, 다오스는 기본적으로 각각 도미노 서버당 이렇게 매핑이 되어져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도미노 서버 A에 있는 NSF에서 떨궈진 거는 도미노 서버 A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도미노 서버 B 안에 있는 NSF에서 떨궈진 첨부 파일은 도미노 B 서버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다오스의 방식이었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다오스의 첨부 파일을 한 단계 더 떨어뜨려서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올려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오랜 시간 보관을 하게 되면서
사용량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효과적으로 늘어나는 용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면 또는 뭐 성능적인 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을 활용해서 올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은 기존 다오스가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도미노 서버에 1대1로 매핑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스토리에 올라간 다오스의 NLO 오브젝트 파일은 모든 도미노 서버, 같은 도메인에 있는 모든 도미노 서버에 다 매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적은 용량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전 12에서부터 또 자체적으로 백업 복원에 대한 기능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서드 파티 백업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는 고객사는 그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요 백업 복원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우리는 서드 파티 백업 솔루션이 없고 백업에 대한 부분들을 도미노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도미노 버전 12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에 대한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백업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스케줄 문서도 만드실 수 있고 어떤 대상을 백업하겠다, 뭐 어떤 주기로 하겠다, 그리고 복원도 시점 베이스로도 복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크리멘탈 백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해가지고 시점 베이스로 복원을 하는 부분까지 관리자가 여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미노의 이제 원터치 셋업이라는 기능이고요. 뭐 이전에도 사일런트 인스톨 뭐 이런 비슷한 뭐 똑같진 않지만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조금 더 향상을 시켜서 인스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셋업, 설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 파일 안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서버를 설치해 보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우리 설정할 때 어떤 값들을 요구하니까 그런 값들을 미리 제이슨 파일로 텍스트로 만들어서 원터치로 도미노를 셋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원터치 셋업이라는 기능 자체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따라서 도미노도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버전 10부터 시작을 해서 버전 11, 버전 12까지 가면서 점점 향상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컨테이너 기반의 도커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도미노의 설치 파일이 제공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제공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치와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복잡하게 관리자가 뭐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원터치로 쭉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도 이전만큼 도미노를 잘 몰라도 쉽게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점점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물론 지금은 단순히 IaaS 기반으로 해서 도미노를 운영하는 부분이 비중이 더 많지만 점점 클라우드로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또는 원터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구조상으로 벌써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그림이 이제 이전 도미노 버전 12가 출시되기 전에는 물론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 설치하는 것도 다 제공을 하지만 설치, 셋업, 뭐 구성, 그 다음에 구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그 도커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인스톨은 간단해졌지만 여전히 설정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게 되는, 하지만 버전 12로 가면서 제이슨 기반의 원터치 설정이 적용되면 설치부터 설정까지 한 방에 가는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에서 제가 원터치 셋업에 대한 새로운 기능 소개를 드렸고, 컨테이너 기반의 아키텍처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일 캘린더 사용자 경험 향상, 이거는 그냥 뒤에 차트를 내려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은 기본적으로 향상된 기능들을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누리실 수가 있고요.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메일 템플릿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에 트래블러나 벌스 그리고 아웃룩을 사용하는 요 세 가지 부분은 조금 오늘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관심 가지고 제품 설명서나 또는 기존의 웨비나 진행했던 내용에서도 벌스나 HTML, 아웃룩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룬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 가지고, 요거는 노츠 클라이언트 사용하시지 않는 고객사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매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고객분들 중에 노츠 클라이언트 고객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웹브라우저 환경의 고객분들에게는 크게 또 관련이 좀 없는 그런 기능이라서요. 노츠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CS 애플리케이션들을 코드에 대한 수정 없이, 설계 요소에 대한 수정 없이 웹브라우저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적어뒀지만 기본적인 사상이 그러한 것이고, 뒤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태블릿에서도 우리 노츠 클라이언트 베이직 버전의 UI와 유사한 사용자 UI를 제공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버전 12부터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노츠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어떤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코드 수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게 노매드 웹 또는 노매드 모바일이라고 부르는 기능이고, 노매드 웹은 버전 12부터 추가가 됐고요. 노매드 모바일은 버전 11부터 추가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도미노 개발자분들에게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개발자분들은 이미 이제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버전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개발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많이 또 그 그룹웨어 패키지에 접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REST API, 프로젝트 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REST API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도 개발자분들이 현재까지의 개발자분들이 쓰고 있는 REST API는 사실 약간의 제약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기능이 다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기능들은 현재 수준의 REST API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더 많은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하거나 노츠 도미노의 기술이 아닌 연동하는 시스템의 기술로도 도미노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REST API만한 게 없고요. 기존에 제공하던 REST API의 수십 배는 조금 과장이 심할 것 같고요. 수배에 해당하는 100 몇십 가지의 API가 추가가 되면서 새롭게 제공하는 도미노 REST API라고 보면 되고, 그게 프로젝트 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왜 프로젝트 킵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이름을 부르냐면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 12.0.1이 나오면 아마 그때쯤 정식으로 출시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프로젝트 킵이라는 이름으로 GitHub의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관심 있는 개발자 협력사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해당 모듈이나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베타 테스터 가입하는 부분들도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협력사의 개발자분들은 REST API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마 도미노 볼트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뵙는 고객분들한테는 도미노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코드를 최소화하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양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미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은 기업 내의 현업의 일반 사용자들이 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현업 사용자가 IT팀에 요청을 하지 않고 본인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도미노 볼트를 이용해서 양식 기반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유의 작업이 가능한데, 국내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일반 사용자들보다는 IT팀에서도 간단하게 설문이라든지 간단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비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데이터도 받아서 관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때마다 아웃소싱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코드 개발 없이 도미노 쪽에 뭐 스크립트 이런 거 몰라도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도미노 볼트는 전문 개발자를 위한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노츠 클라이언트를 위한 CS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도미노 볼트를 이용해서 웹 기반의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도미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도미노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볼트, HCL 볼트 링크라는 모듈 어댑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연동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1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좀 많은 기능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그냥 요런 기능들은 요 기능은 요런 성격이고 요런 뭐 도움이 되고 라고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좀 진행을 해서 오늘 도미노 버전 12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로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기보다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해결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 기능적으로 또는 성능적으로 향상된 부분들은 25장의 차트를 이용해서 버전 12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후에 이제 11월 3일에는 그럼 이제 실제로 업그레이드, 우리가 지금 버전 9.0를 쓰고 있는데 버전 12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거냐, 뭐 중간에 거쳐가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그런 웨비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뭐 링크, 뭐 아까 커뮤니티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요 파일 내려받아서 링크 눌러가지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사전 등록 꼭 먼저 해 주시고 11월 3일 날 마찬가지 오후 2시에 또 뵐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그냥 영문 차트 하나 그대로 가져왔는데, 요건 그 KDUG 네이버 카페에 가셔도 대문짝에다가 제가 링크 바로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중간중간 검색해 보시면 그 도미노 버전 12 업그레이드 가이드라는 웹사이트가 저희가 오픈을 했고, 거기에 링크 정보들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세부 가이드, 뭐 백서, 뭐 이런 것들도 쭉 있고, 웨비나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리소스들도 그 화면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시만요. 마치기 전에 참석자분들이 시작하고 나서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뭐 질문 사항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채팅창에도 없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유인물은 오른쪽에 섹션에 유인물 섹션에서 PDF 파일 올라가 있는 거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발표한 영상은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미노 버전 12 업그레이드 이유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